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남긴 말인데요. 이 심사의 결과 과연 어떻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이제 정진상 실장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간략하게 혐의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진상 실장 측과 검찰 측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정진상 실장에게 받고 있는 혐의는 네. 이제 2013년, 14년 이 무렵에 성남시에서 정책실장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정보를 빼내주거나 네. 그렇게 해서 뭐 1억 4천만 원에 직접적으로 이 뇌물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한 다음에 한 400억이 넘는 돈을 형성을 해서 그 돈을 나눠 갖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지금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그때 당시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연락을 해서 그 휴대전화를 버려라라고 지시를 해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서 총 4가지 정도 법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검찰에 의해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억울하게 뭐 어떻게 보면 혐의를 덮으시려고 한 것이다라고 했고 네. 뭐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확인할 부분을 다 확인해서 물증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오늘 좀 다투어지고 있는 거겠죠. 네, 양측이 팽팽한 엇갈리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요,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좀 허위 사실들이 있고 이게 인터넷 사이트 나무 위키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 정진상 실장이 그 영장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로 일을 하던 시절에도 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쌓았다라는 식으로 적었는데 예.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적도 없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제 나무위키라고 해서 온라인에 그건 일반인들도 그냥 올려서 정보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나무위키는 그렇게 올라 있으니까 검찰이 이렇게 소홀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였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도 민주당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적한다기보다 이제 정진상 실장 측에서 지적을 하는 거겠죠. 혐의 사실로 적시되어 있는 가운데 보면 기존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가 남욱이라든가 현재 대장동 사건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이루어졌던 부분과 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어놓은 부분이 같은 돈인데 막 그 줬다는 사람과 용도라든가 이런 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도 특정을 하지 못했던 거고 이번에도 그냥 사람만 바꿔서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양질 변호사께서 확인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게 쉬운 예측은 아니겠지만 오늘 과연 실질심사의 결과 구속 영장 발부가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이제 양상은 다른 건 막 확실합니다. 뭐가 네. 다르냐면 김용부 원장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났을 때 네. 김용부 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김용부 원장 측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것 외에 증거라든가 어떤 걸 근거로 검찰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는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서 100페이지가 넘는 PPT 자료를 되게 이제 영장 실질심사할 때는 검사가 직접 출두도 어지간한 사건에서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검사가 직접 실질심사 법정에 나서서 100장이 넘는 PPT를 다 판사에게 담당하는 판사에게 설명하면서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부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네. 아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쏟아내는데 이쪽은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단순 부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범죄 혐의를 부인한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높았었던 거고 네. 반면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김용부 원장이 구속이 됐고 또 이 공소가 제기가 됐고요. 재판에 넘겨졌고 또 정진상 실장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한 34페이지가량의 자세하게 범죄 사실들이 적시가 돼 있으니까 네. 대비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검찰에서도 영장실심사할 때 똑같이 준비를 많이 해나갔겠지만 네. 정진상 실장 측에서도 뭐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준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런데도 굳이 따진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세요? 이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변호사 양재 변호사님의 네. 주관적인 주장이신데. 왜냐하면 예, 예. 그냥 이게 근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영장에서 발부될 자신이 없는데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영장을 청구를 했다 덜컥 기각이 되면 감당 못합니다. 파장이 크겠죠. 너무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제가 뭐 근거가 없다는 거 그냥 반농담이었고요. 네. 정진상 실장 측에서 대비하지 못할 만한 것을 한두 개 정도는 더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예, 것. 알려지지 않은 거. 아. 그게 없으면 아마 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요. 네. 뭐 우리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증거나 어떤 정황들을 또는 진술 내용들을 검찰이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내용 중에 보면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돈을 전달하는 이런 구체적인 진술이 상당히 아마도 힘을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반박을 해요. 예. 그 자택을 확인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은 CCTV 안 찍히려고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파트 입구에 CCTV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엘리베이터에만 CCTV가 있었다라면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게 근거가 되는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면 현관문에 있으면 어차피 잡히잖아요. 네. 그리고 주차장에도 CCTV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2019년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 예. 2019년부터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밤에 저희 아파트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센서가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불이 계속 켜지게 돼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정진상 실장 쪽에서는 그게 이미 허위가 드러났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명은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다. 진술만 믿은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영장 실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다퉈지긴 할 텐데요. 저는 이게 뭐 아까 발부 가능성이 그런 의미에서 높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좀 논란이 큰 논쟁의 여지가 큰 사건에서는 검찰이 좀 보다 치밀하고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사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수사된 재판 막 이렇게 서로 논쟁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이렇게 다툴 여지가 많은 걸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재판에서도 이런 모습 가면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어느 쪽도 승복 못합니다. 이러면. 그럼 훨씬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과연 오늘 뭔가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법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과 이른바 딜을 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못 믿겠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네.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요. 예. 이거는 뭐 언론에서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측에서 민주당에서 지적한 게 아니라 법원의 부장판사가 재판 중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 네. 별도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네. 지금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 혐의는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이 사실혼 배우자가 없앴다라는 겁니다. 없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거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에겐 증거인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건데 예. 이게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유 전 본부장이 제가 시킨 거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불리한 진술을. 왜 자기가 스스로 범죄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재판장이 뭘 의문을 표시했냐면 나 이거 그냥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보니까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휴대전화를 감춰놓고 네. 검찰에 나 구속 안 하고 불구속에서 재판받게 하게 해주면 이거 갖고 와서 당신들에게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딜을 하려고 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검찰 수사 기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런 내용도 있고 여태까지 부인하다가 갑자기 이게 입장을 바꿔서 시킨 게 맞다고 하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만약에 진짜로 없애려고 하면 네. 진짜 자기 스스로 이게 없어진 거라면 애초에 자기가 없으면 되는데 이걸 굳이 배우자한테 맡겨놨던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재판장이 그런 다른 재판이지만 어쨌든 관련 사건에서 법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이 오늘 법원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을 하면서 항변한 내용 중에 보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부 언론이 유사한 또 보도를 하기도 했죠.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최근에 검찰 수사가 예. 이제 정치권 특히 야당을 향해서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게 아니느냐. 도대체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디로 가서 보이지 않느냐. 네.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관련해서는 사실 뭐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50억 클럽.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란을 검찰에서 다시 이제 수사를 다시 파헤치고 있지만 네. 현금이 막상 전달된 건 없거든요. 아하. 근데 50억 클럽 돈이 분명히 갔잖아요. 네. 근데도 그게 더 조용하다는 거죠. 요즘 그 서초동에 형사사건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이 네. 좀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예. 다 정치권 야권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사건이 일할 거리가 없다라는 그런 이게 사건 진행들이 뭐 여기저기 다른 분야로도 검사들이 네. 일을 많이 해줘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른 범죄자들이 좀 편하게 지금 있다 이렇게도 들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건 하겠습니까만 아니겠죠. 사건이 많이 지금 사건이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네. 검찰 인력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발생한 사건들 말고 이른바 인지 수사를 하려면 네. 여기저기를 좀 들여다보고 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인력들이 전부 다 야권에만 집중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 정책 사건에 매달려 있다. 농담 삼아 우리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관련 이제 물론 별개 사건이긴 네. 하지만요. 지금 현재 관련해서 야권 대상 수사 말씀하셨으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압수수색 벌써 2차례 들어갔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수억 원의 돈다발, 또 어떤 언론은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나왔다, 현금이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같은 맥락입니까? 글쎄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현금이 나와서 이게 예. 뭐 정확히 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지는 조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 금액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확보한 자금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예. 굳이 또 현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압수수색을 한 건 네. 어제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던 현금이 있었다는 건 발견을 한 겁니다. 아하. 하지만 이게 영장 범죄 기재 사실에 들어있던 게 아니니까 예상을 못했으니까.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거를 그냥 바로 압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봉인 조치만 해놓고 그러니까 밖으로 못 빼놓기만 해놓고 다시 검찰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를 받은 거고요. 네. 명목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받은 돈이 그 가운데도 섞여 있는 게 아니었던가라고 하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야권을 향한 수사가 많아 보이는 것만은 뭐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